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미 한번 들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학원인데 바탕화면에 통합과학 강의한 PPT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노력인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녹화가 되고 있냐? 네. 어디서 볼 수 있지? 이렇게. 호인아, 네.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How is so powerful? 뭔 말일까? 어떻게 매우 강력하니요? 뭐 그렇게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이 파워풀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살펴보면 이처럼 이제 한 개의 중성자, 이건 좀 우라늄 핵발전이네요. 핵분열 발전이죠. 이 느린 중성자가 여기 느린 중성자죠. 속도가 느려야죠. 느린 중성자입니다. 느린 중성자. 중성자는 이니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냐? 0, 1. 그래, 잘해요. 이렇게 써요. 뉴트론의 이니셜이죠. 이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 핵을 이렇게 이제 와서 충돌을 시켜버리죠. 때려버리죠. 이거 우라늄 원자 핵이거든. 이거 우라늄 원자 핵을 이니셜 어떻게 쓴지 아냐고. 92에 235 우라늄 원자 핵이죠.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 92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예? 근데 일반적으로 92 플러스를 표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요. 원래 이 9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알지? 양성자 수가 92개다 라는 뜻이고 235는 뭐지? 235는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라늄 핵 분열 발전을 할 때 사용하는 핵 연료가 뭐냐? 이 핵 연료가 235짜리를 사용해요. 235짜리가 에너지를 또 많이 느린 중성자와 반응을 잘 한대요. 238짜리보다는. 그리고 요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 안에는 감속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감속제로 뭘 사용하죠? 네. 감속제로 사용하는 물질이 뭡니까? 흑연과 물. 흑연과 중수죠. 중수가 뭔지 아냐? 물인데 우리가 중수하면 그냥 물 말고 우리가 이제 봐보시오. 요거야 중수. 흑연과 중수인데 H2O잖아요. 그죠? 여기 물이잖아. 근데 중수는 뭐냐면 중수소로 만든 물이죠. 12H짜리로 만든 물이죠. 원래 수소는 그냥 1H죠. 요게 그냥 수소고 요거 중수소고
삼중수소는 뭐냐? 1, 3. 그렇지. 1,3H가 삼중수소죠. 가장 무겁죠. 수소 중에서는. 그래서 감속제가 뭐였다고? 물하고 흑연. 흑연인데 그 물은 중수야. 중수. 요 중수. 중수소로 만든 물. 중수소로 만든 물이 중수다. 때려버리죠. 그럼 요거 이제 쪼개지지. 예? 예,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카톡은 왜 튀어나오냐? 나가야지. 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 사실은 이제 92 플러스가 생략됐네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원자번호 36번 크립톤하고 원자번호 56번 바륨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 버렸네요. 나눠졌어요. 이렇게 쪼개졌어. 이걸 핵분열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서 이 중성자가 3개 튀어나왔네. 중성자가 3개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중성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다른 얘네들이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고 또 다른 우라늄을 때리고 우라늄을 때려요. 예? 그래서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성자의 수를 조절을 해줘야 돼. 이 중성자 수를 조절해 주는 걸 뭐라 하냐면 제어봉이라고 그래요. 제어봉. 그죠? 여기는 감속제가 필요하고 여기는 제어봉이 필요합니다. 제어봉은 뭘 사용하죠? 원자로에서? 카드뮴. 또 붕소, 카드뮴과 붕소를 사용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핵분열 반응을 이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번 이 핵융합과 핵분열을 같이 보여주면 요거죠. 이거 4번 핵분열 발전.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 235라든가 1을 우리가 요 두 개 합치면 236이죠. 요 위에는 핵입자죠. 요거 핵입자야. 핵입자라고 그러죠. 141 바륨 속에 핵입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 크립톤 속에 들어있는 크립톤 원자 핵의 핵입자. 그래서 요 핵입자의 수는 자변이나 우변이나 변하지가 않아요. 또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도 자변이나 우변이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양성자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놔요. 박스를 딱 쳐놓으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예? 위에는 잘 안 변하기, 위에는 안 변해요. 위에는 안 변하기 때문에 이 박스를 쳐놓으면 여기에 위에가 236이니까 얘하고 에다 요 3 곱하기 1 더해서 236이 나와야겠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갈 박스는 141이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얘의 질량하고 그죠? 요 동그라미 얘의 질량 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요거의 질량 요거의 질량 요 질량을 보면 항상 요 핵 분열 전의 질량이 좀 더 크대요. 예? 반응 전의 질량이 커요. 그래서 요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에너지와 관련된 식 에너지는 델타 M에다가 곱하기 C의 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관련된 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핵융합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원자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건 이제 원자로 내에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요 반응 후의 질량하고 반응 전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얘가 좀 커요. 반응전이. 그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얘의 질량하고 얘의 질량의 차이를 우리가 알면 빛의 속도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 핵융합 발전이고 핵분열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양이 여기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우리가 핵융합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써서 하는데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분열은 이거는 그냥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필요하죠. 4개의 수소 원자 핵. 그러니까 교과서의 그림을 잘 보시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태양 내부죠. 내부. 어디 그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이죠.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온도가 굉장히 더 높아지죠.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별은, 그죠?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찍어요. 1000만 켈빈을 찍을 때 비로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수소 원자 핵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1000만 켈빈에 도달했어.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에 이를 정도의 그 고온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이게 태양 내부의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미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델타 MC의 제곱이라는 막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의 온도에 이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의 그림에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어요. 여기 페이지 29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291페이지 보시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원자 핵의 핵융합 반응을 보셔야 돼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그 빨간 당구장 같이 생긴 게 수소 원자 핵이죠. 11H 플러스. 총 몇 개 있죠? 6개 있지. 그래 나중에 2개 튀어나오지. 나중에 11H 2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되면서 질량 차이에 의한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태양 내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야 돼요. 1000만 켈빈에. 중력 수축에 의한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야 된다. 1000만 켈빈 도달한 다음에 애들이 반응하면서 에너지 또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더 온도가 올라가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단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찍어야지 수소 원자 핵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주 중요하죠. 물은,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와 같이 수산화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수산화툼 수용액이 되겠죠. 이와 같은 전해질을 집어넣고 직류전원을 연결해야 돼요. 건전지와 같은 직류전원을. 그러면 이제 이 반응 관계를 다 뭐 외우면 좋겠는데 못 외우니까 양이사 일사, 그래서 양극 플러스극 쪽에는 산소가 나오고 양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 쪽에는 수소 기체가 나온다. H2 기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O2 플러스극 쪽으로는 플러스, 왜 그러냐, 플러스극 쪽으로는 플러스극 쪽에는 산소 기체가 나오고요. O2.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 쪽에 이쪽에는 수소 기체가 H2 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연료 전지의 재료를 획득했어요. 알겠냐? 네. 그래서 여기 그만해라. 그만해. 왜 그러니? 벌점 받을래 둘이? 내비 더 불어. 니나 열심히 해. 니나 신경 쓰지 말고. 남이야 똥으로 매주를 쓰든 똥으로 매주를 쓰든 콩으로 매주를 쓰든 신경 쓰지 마. 네. 자, 이제 여기 건전지를 떼어내고 이제 여기 이쪽에다가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해보면 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반응 관계를 이제 여기에 나타냈어요. 사실 연료 전지는 이와 같은 전해질이 필요해요. 전해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이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물질, 전해질. 그리고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산화, 전자를 잃기 쉬운 놈을 집어넣어요. 전자를 잃기 쉬운 놈.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전자를 잘 받아들인 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표준 환원 전위 값이 큰 물질, 표준 산화 전위 값이 큰 물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너희들은 한쪽에는 전자를 산화되기 쉬운 놈, 전자 내놓기 쉬운 물질을 집어넣는구나. 또 한쪽은 전자를 얻기 쉬운 놈을 집어넣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전자를 내놓기 쉬운 수소를 집어넣어요. 또 한쪽에는 전자를 받기 쉬운, 얻기 쉬운 산소 기체를 집어넣어요. 여기 산소는 그냥 공기 이렇게 하면 돼요. 공기. 그러면 수소가 있는 전극에서 수소가 내놓은 전자, 요 네 개의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모습이 화살표 방향으로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이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화학 전지는 전자를 내놓는 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면 이쪽은 플러스 극이 돼야 되지. 그래서 화학전지와 같은 연료 전지는 전자를 내놓는 전극, 전자가 출발하는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전자가 이처럼 회로를 따라서
마이너스 극. 얘는 전자를 잘 내놓는 극. 전자 출발극이구나. 전자 출발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극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반대로 전류는 이렇게 전자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전자를 내놓는 전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한 거지. 그래서 화학전지는 항상 꼭 기억을 해야 돼. 전자 출발극을 뭐라고 그랬느냐? 마이너스 극.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아들이는 극을 플러스 극이라고 정의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 관계가 이제 요거죠. 이 수소가 여기 플러스 4 일렉트론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일렉트론이죠. 네. 이거 없어지고 이제 4배 H 플러스. 이거 화살표 위에다가 산화라고 적으면 돼요. 산화. 그 다음에 O2 플러스 4H가 4배의 전자를 얻으면 이 화살표 위에다가 환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환원. 그죠? 그래서 수소가 있는 쪽에서 수소가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수소가 있는 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고 산소가 들어오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화학전지인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식을 보면 A에 없어지고 EH2O2 그 다음에 A에 없어지고 2배 H2와 같은 마치 화학전지인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식은 마치 수소의 연소 반응식과 똑같아요. 수소의 연소 반응식과 똑같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생성물을 보니까 이렇게 2배 H2O 물이 나왔어요. 물이 빠지는 모습을 화살표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연료전지인 장점 최종 생성물이 물만 생성된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화학전지인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그러한 장치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전기 생산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전지에서 얻어지는 전류는 직류입니다. 직류. 태양전지, 화학전지. 태양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태양전지 아시죠? 태양전지. 그 태양전지의 원리는 선생님이 전번에 설명을 했어요. 태양전지는 교과서 어디에 나왔냐면 298페이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태양전지의 구성과 원리를 내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태양전지의 최소 단위를 뭐라 그러지? 셀이라고 했어요.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됐죠. 모듈이 모이면 패널이 모이면 어레이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291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태양전지의 그 셀의 구성을 보시면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을 어디에 쏘여야 되냐면 N형 반도체에 쏘여야 돼.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쏘이면 전자들이 N형 반도체로 샥 올라와요. 슉 올라와서 슉 올라와가지고 그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의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이 N형에서 P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지? P형에서 N형으로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처럼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류도 직류입니다. 직류. 자,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수소 산소 연료전지가 왜 실용화하기 어렵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 H2라는 놈, 산소야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 수소를 얻기 어려워요. 수소가 끓는 저희 마이너스 252.9도씨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낮은 온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온은 25도씨잖아요. 이 상온 25도씨는 굉장히 수소가 보기에는 이 H2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지. 이 수소는 이 온도에 이르잖아.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요.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 공식이 있어요. EK.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3의 비례상수 K의 절대온도 T. 그죠? 이 25도씨는 절대온도로 우리가 298켈빈이죠. 25도씨는 273을 더해야 되니까 298켈빈이다. 네? 298켈빈이네. 속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벽을 때리는 압력이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튼튼한 용기가 필요하죠. 튼튼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가연성 기체다 보니까 조그마한 불씨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순식간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과 빛을 내기 때문에 수소 폭탄이 돼 버린다 이거지. 불바다가 돼 버려. 온통 불바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그런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래서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수소 자동차라든가 수소 산소 연료 전지라든가 또 수소를 이용한 난방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튼튼한 용기가 필요하지. 튼튼한 용기. 튼튼한 용기가 필요해. 자, 그다음에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의 차이점이 뭐지? 조력은 방파제가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조류는 방파제 역할이 없어요. 방파제 없죠? 그죠? 방파제 없이 이처럼 어딥니까? 이렇게 바다 밑에 그냥 방파제 없이 만들어 놓은 그 발전을 조류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 조류 발전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이런 그림이죠. 풍력 발전기가 바다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귀 꼈냐? 엥? 방구 냄새, 방구 끼고 있어. 좀 같네 이 새끼들이. 방구 끼지 마. 이런 형태죠. 이렇게 보면 이 조류, 바닷물이 흐르면서 이 풍차를 돌려요. 풍차 옆에 또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를 만들어내고 이 교류를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모으는 파워하우스에 끄집어 와요. 그리고 송전탑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사업장에 보내죠. 예,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송전선에 흐르는 이 전력, 송전선에 흐르는 전력 손실, 이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전력 손실이 생기죠. 예? 그래서 P손이라고 했죠. P손. 그죠? 손실 전력은 식이 하나죠. I 제곱 R로 계산한다. 그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송전선의 저항을 곱해서 손실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P실이 뭐냐? P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받는 실제 전력은 송전 전력 마이너스 P손이다. 손실 전력을 빼라. 예?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피송은 좌측의 피공하고 똑같아. 공급 전력과 송전 전력 이렇게 이제 변압기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측은 피공이라고 보시면 돼. 피공. 우측은 피송이라고 보면 돼. 피송. 그리고 이 송전 이 전력이 이제 송전선을 따라서 흐르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피손을 구하는 방법, 피손은 식이 하나다. 예? 왜냐하면 또 다른 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송전선의 길이가 너무 멀어서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만 계산한다. 통합화학에서는 무조건 P0이 P손이랑 같아요. 그렇죠. P0, P손. 예? 변압기 알잖아요. 변압기. 들어오는 전력, 나가는 전력. 그죠?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력도 에너지잖아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냐. T분의 2. T분의 2. 그죠? T분의 2지. T분의 2. 2는 VIT죠? VIT. TT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력 P는 V 곱하기 I다. 이게 공급 전력이든 또는 송전 전력이든 또는 손실 전력이든 또는 실제 전력이든 항상 V 곱하기 I야. 알겠어요? 자, 이와 같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수로에 수차를 설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수차가 있고요. 옆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보면 항상 터빈이 있고요. 터빈 옆에 항상 발전기가 있어요. 터빈이 있고 발전기가 있고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교류죠. 교류. 교류를 쓴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 지금 가정에서 쓰는 것도 교류인데 그냥 220V 또 뭐 10A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고정돼 있지. 근데 그 값은 이 평균적인 실효값이야. 평균적인 실효값. 실효. 평균적인 실효값이다.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흘러요. 전류의 방향이 막 바뀌어요. 수시 가까워 이렇게. 예? 요걸 이제 W 사인 오메가 T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한 값이 평균적인 실효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맞나? 네. 요거 발음 한번 해봐라. 여기 요거 뭐냐? 오인이 발음 한번 해봐 이거. 몰라요. appropriate. 오! appropriate? 예. 이야, 역시 건무 발음 죽이는데. appropriate technology. 이거 뭐라 한다고? 적정 기술이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활용한 이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뭡니까?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만든 도구들. 그래서 이제 전기 없이도 밤에 낮에도 그 전기가 없으면 더운 집이 깜깜한 집이 많잖아요. 이 전기 없어도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페트병 전구가 있고, 그다음에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 빨대도 있고, 또 작은 힘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큐 드럼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한번 보여주면 이거죠. 페트병 전구. 이 물에다가 이 합성세제 블리치를 몇 방울 떨어뜨려요. 이 합성세제를 블리치 합성세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태양이 떠 있어요. 뭐 달이든지
여기 지붕에 구멍을 내요. 여기 페트병 전구를 딱 설치해놔요. 그럼 여기 합성세제가 요 들어온 달빛을 막 산란시켜. 그럼 전체가 이제 밝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산란, 빛의 산란. 이 블리치, 이 합성세제가 비눗물 같은 거 얘네들이 요 달빛을 막 산란시켜서 온 방이 전등처럼 주변을 잘 밝혀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빨대, 이 구조를 보시면 쭉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요. 여기 이제 입을 대요. 입을 대. 여기다가. 여기 이제 더러운 물을 집어넣어요. 이쪽에. 그러면 이제 멤브레인 필터가 불순물을 걸어주고, 아이오딘 크리스탈 필터가 세균과 박테리아를 걸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활성탄층이 아래쪽에 있죠. 이 활성탄층에 액티베이티브 카본,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물의 신선도를 높여서 우리가 이제 마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게 생명빨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프리카 그 물이 부족한 국가들에 있는, 여기 보니까 호인이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네. 아닌가? 건무가 좋아하는 여학생인가? 네. 건무, 네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여기 있어요. 건무가 좋아하는 여학생 여기 봅시다. 요거 무슨 자지? 요거? Q자지. 그치, Q자죠.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요. 가득 집어넣어. 그 작은 힘으로라도 물을 이제 가득 넣어서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서 마실 수 있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그죠? 이게 Q 드럼통이죠. 이와 같이 이 적정 기술을 활용한 이 어떤 도구들이 소외된, 가난하고 또 뭡니까, 그 어떤 자연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에 사는 친구들도 이렇게 적정 기술을 활용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